이거는 비난을 하기도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기도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 대법원장이 법 적용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법왜곡죄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사건 중심으로 해서 판사,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판사하고 검사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재판을 할 때, 수사를 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당신 법 왜곡했어.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하면은 최대 징역 1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재명 재판 하는 사람들 완전히 겁먹으라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포석의 일환으로. 그렇게 되면은 수사 재판 위축되고 수사 안 하죠. 안 합니다. 재판 가장 계속 미루겠죠. 계속 미룹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치 사건이 전체 그 사건은 1%도 안 될 텐데 뭐 특수부 사건이 그때 검찰에서 한 2%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판,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그 법이죠. 그 법을 이재명이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1호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준석하고 같이 뭐 활동을 했는데 둘이 또 털어졌고, 그 다음에 이병철 변호사가 좌파 쪽에 가서 거의 뭐 활동을 하고 있죠. 김어준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지기현 판사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적시 항거하지 않는다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고발을 한 그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지난 2일에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박영재 대법관,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에서 물러났죠. 박영재 대법관이 그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주심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장 조희대를 법 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2일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법이 발효가 되니까 사전에 제출을 했는데, 이 법을 왜곡했다는 게 내용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뭐 대법관들이 9일 만에 6만 쪽에서 7만 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법 왜곡했다고 이 대리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뭐 민주당하고 교감도 했을 겁니다.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특히 법 왜곡죄는 시행 이전에 수사하고 재판, 시행 이전, 그러니까 오늘 이전의 수사하고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소급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병철 변호사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사법부 수장이 첫날에 법 왜곡죄로 고발되는데 일반 법관들은 얼마나 떨겠느냐, 제대로 이거 재판하겠느냐, 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면은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 재판해서 다 무죄 받습니다. 아니면 질질 끌다가 아까 뭐 수사 종료 이런 식으로 다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하나 궁금해지죠. 그러면은 법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판단할 거야?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죠. 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해야 되니까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럼 그 전 단계에 판사는 이제 재판을 하는 거고, 그 전 단계에 기소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야? 경찰이 한답니다. 경찰이. 이거 참
조선일보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법 왜곡죄 첫날 조희대가 고발됐는데 용인 서부경찰서가 수사한다. 법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일선 경찰이 수사를 한다. 코미디 아닙니까? 블랙 코미디죠.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 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일에 접수된, 조금 전에 이제 이병철 변호사가 접수를 했다고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입니다. 고발장을 고발인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부경찰서, 이거 수사해. 조희대, 박영재, 이 두 사람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왜곡을 하지 않았는지 수사해. 어느 경찰이 맡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사법 경찰들도 법 지식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법의 최고봉에 있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사건 재배당도 검토 중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법 왜곡죄 시행에 맞춰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관련 고소 고발 민원을 파악을 한다는 방침인데, 자, 들어보십시오. 경찰청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건 접수 시, 법 왜곡죄 접수 시 법령 해석과 적용 등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었다. 자, 법령을 해석을 하겠답니다. 경찰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 법 왜곡했는지. 그런데 일선 수사관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 맞죠? 뭐라고 했냐? 아니, 판사가 판결한 것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사법안전망 세계 치기 위해서 일단 법 왜곡죄 만들어서 전부 다 저렇게, 자, 대법원장도 경찰이 수사할 거야. 지금 나머지 4개 재판, 저 대법원에서 파기한 순간까지 다 5개 그대로죠. 저 재판하는 판사들 잘 봐봐. 대법원장, 저 이제 경찰에 불려갈 거야. 법 제대로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걸 또 못 믿어서 대법관 수를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들 막 집어넣는 그 법도 통과시켰고, 그것도 못 믿어서 사심으로 갈 수 있는, 4번째 헌재로 갈 수 있는 법안까지 다 지금 철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당한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진영 의원 13명이 조희대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사퇴하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하고, 울면서 사퇴할래, 웃으면서 사퇴할래, 이렇게까지 막 했는데, 버티니까, 그럼 탄핵 고! 조희대 탄핵 주장이 여태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법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인데 13명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조국당 의원들, 사해민주당 의원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탄핵하겠다. 지금 이제 탄핵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경찰이 수사를 받도록 해놓고 경찰이 수사받도록 해서 탄핵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장들이 그러면 법원이 조희대가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조희대는 아직 입장을 안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고발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뭔가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에 들어가야죠. 이제 입장을 뭐라고 밝히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재명 손에 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타이밍이 됐을 때, 그 타이밍이 남았을 때 그때 조희대가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이거 하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제 본인이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제 그 법원장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전국 법원장 회의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에 있는 리조트에서 비공개로 합니다. 이틀 동안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합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 법예국제하고 재판소원제가 본격 시행이 됐고 대법관 정원법은 이거 유예기간이 있죠. 이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후속 조치 등 대책을 논의를 한다. 사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1박 2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일부에서는 1박 2일 동안 모여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제 뭐 방법이 있느냐? 법이 발효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런 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 법원장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분위기를 모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여론조사 천지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성 필요하다 56.4% 필요하지 않다 36.8% 그런데 천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9일부터 10일 사이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거죠. 그런데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재명 재판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그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재판이 재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가 56.4, 불필요하다는 36.8인데 이 최근에 직전 조사 결과보다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가 5.4%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불필요하다는 5.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67.5%가 재판을 해야 된다고 가장 높게 나왔고 자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재판 재개 필요 응답이 무려 91.4%, 무당층에서도 72.2%, 심지어 조국당에서도 29.6, 거의 30%, 민주당에서도 24.9, 민주당 지지층도 4명 중에 1명은 이재명 재판을 해야 되지. 당연하죠. 양심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언론은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여론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사법 현안들과 맞물려서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법예국제, 대법관 정원법, 재판소원제,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사법부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작용이다. 반작용으로 저렇게 막 올라간다는 거죠. 재판 재개해야 된다. 또 여기 뭐 이재명 그 사건들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서 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또 공소 취소 거래설도 불거졌죠. 그래서 새로운 전국 분수령으로 부상하면서 그 역작용으로 이재명 재판 재개 요구가 확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